이번 1109화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드래곤입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이 전세계로 송출되며 전세계에는 각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마바카 왕국이 나오며 혁명군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어서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도 나오며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자신에게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걸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가 말하려는 세계의 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베가펑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진실을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최종막이긴 하지만 최종막 초반인 만큼 적어도 이런 중요한 떡밥은 최종막 중반에서 나올 거로 보이죠. 다만 분명한 건 어느 정도는 공개는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로 인해 세계는 엄청난 충격을 주며 세계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겠죠. 더 나아가 세계에는 더 많은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군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혁명군은 세계 정부의 최대악 오로성이 있는 에그에 들어와서 오로성과 전쟁을 하는 걸까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그에드의 오로성이 전부 등장한 만큼 드래곤이 에그에드에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드래곤은 자신의 초창기 동료 지니가 납치되어도 쿠마가 위기에 빠져도 자신의 아들이 위기에 빠진 걸 알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드래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의리 없는 남자가 아닌 대의를 위해서일 겁니다. 혁명군의 수장이라면 누구보다 혁명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적인 움직임으로 혁명군의 수장에 큰 피해를 입는다면 혁명군이 무너질 걸 드래곤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게다가 혁명군은 세계정부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닌 세계정부를 지배하는 천룡인을 내려오게 하려는 겁니다. 즉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세턴, 키자루와 군함 100척만 에그에드에 있는 상황이라면 드래곤이 에그에드에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 그리고 니카 루피와 자신이 힘을 합치면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드래곤이 루피를 위해 로그타운에 왔던 것처럼 승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에그에드의 오로성이 전부 왔다면 드래곤에게 승산은 없습니다. 즉 드래곤이 루피를 위해 에그에드에 간다면 아들은 구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큰 부상을 입거나 죽는다면 혁명군은 몰락하겠죠. 다시 말해 오로성이 전부 에그에드에 등장한 만큼 드래곤은 에그에드에 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즉 베가펑크의 폭로로 인해 혁명군을 움직이긴 하겠지만 에그에드로 향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떡밥입니다. 저는 아카이누와 드래곤이 동갑인 점, 아카이누가 유독 드래곤에 집착한다는 점 등을 통해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해군 동기일 것이며 이 둘에게는 악연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머 해상편에서 드래곤이 해군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번 최종막에서 뜬금없이 일부 3대장 쿠잔, 키자루의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일부 3대장 중 아카이누의 과거도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과거는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해군 동기 시절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일부 3대장은 몽키디 가문과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쿠잔은 몽키디 거프와 키자루는 몽키디 루피와 대결을 펼쳤죠. 즉 종합해보자면 아카이누는 몽키디 드래곤과 대결을 펼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해군 동기 시절 악연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아카이누와 드래곤 대결 떡밥을 두고 생각해볼 건 현재 마리조아에는 오로성이 없는 상황이며 마리조아에는 아카이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인해 혁명군이 오로성이 없는 틈을 타 마리조아로 향하며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과거 예상과 동시에 이들의 대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가설에 힘을 주는 또 하나의 떡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마바카 왕국과 마리조아 사이의 거리입니다. 1086화 속 이번은 오로성에게 말합니다. 베가펑크가 만들었다는 마더 프레임을 쓰고 싶다. 이에 피터성은 말하죠. 루루시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문은 답합니다. 가깝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루루시아 왕국과 마리조아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해볼 건 904화입니다. 904화 속 혁명군 군대장들은 루루시아 왕국에 등장해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며 분홍 수염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카마바카 왕국으로 전환되고 이곳에서는 혁명군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때 혁명군들은 말합니다. 그나저나 늦네요 간부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후 린드버그가 사보에게 전화하며 말합니다. 사보, 가까이서 좀 트러블이 일어났어. 이 대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루루시아 왕국과 카마바카 왕국은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이무의 대사처럼 루루시아 왕국과 마리조아는 가깝습니다. 즉, 혁명군이 모두 모여있는 혁명군의 임시본부 카마바카 왕국과 마리조아 역시 가깝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인한 혁명군의 움직임이 시작될 확률이 높은데, 마치 오로성이 마리조아를 비었으며 마리조아는 혁명군이 모여있는 카마바카 왕국과 가깝습니다. 또한 마리조아에는 드래곤과 악연이 있으며 추후 대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노가 혼자 있습니다. 즉, 베가펑크 방송의 여파로 마리조아에서 드래곤과 아카이노의 대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티치입니다. 저는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록스의 의지는 세계를 뒤집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정부를 무너뜨려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가 코비를 상대로 세계 정부와 협상을 하려고 했으며, 검은 수면의 적단의 대본은 에그에드로와 세턴의 외형을 복사를 하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이러한 행적은 마리조아로 입성하려는 티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즉, 떡밥상 마리조아의 검은 수의 적단 혁명군이 모두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신의 기사단입니다. 현재 신의 기사단의 존재는 천룡인을 보호하려는 집단이 아닌 이무의 기사단으로 추정됩니다. 즉, 혁명군 검은 수의 적단이 마리조아에 온다면 신의 기사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신의 기사단에 샹크스도 있는 걸로 추정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혁명군 검은 수의 적단, 신의 기사단, 해군 네 집단이 충돌할지도 모르겠네요. 더 나아가 이 떡밥으로 샹크스 대 티치 떡밥이 해소될지도 모르죠. 물론 검은 수의 적단이나 혁명군이 마리조아에 전부 등장할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누군가 등장하여 마리조아를 혼란에 빠뜨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인공 루피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에그에드는 오로성 5명이 전부 등장했습니다. 다만 저는 자신의 친구를 죽이고 혼란에 빠져있는 키자루가 베가펑크에 의해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키자루는 세턴을 배신 후 루피 편을 들며 이들을 막아줄 것이고, 그 틈에 철거인과 함께 탈출할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분명한 건 키자루 혼자 오로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 가설인 혁명군 혹은 검은 수의 적단이 마리조아에서 난동을 피운다면 어떨까요? 오로성은 어쩔 수 없이 마리조아로 돌아갈 것이고, 루피 일행은 에그에드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루피와 티치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역시 영상을 통해 여러 번 말했는데, 루피와 티치 각자의 행동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물리치며 칠무의 공속을 만들어 티치가 칠무회가 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러 임펠다운에 가 난동을 부렸고, 덕분에 티치는 손쉽게 임펠다운 레벨 6에서 동료들을 모으게 되죠. 또한 티치의 동료인 라피트가 정의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정의의 문을 제어하는 직원에게 최면을 걸었고, 이 여파로 루피 일행도 손쉽게 정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빅맘은 자신을 능욕한 루피를 와노쿠니까지 쫓아오게 되며, 토트랜드에 빅맘이 없는 틈을 타 티치는 토트랜드에서 손쉽게 푸딩을 납치할 수 있었습니다. 즉, 루피 티치 떡밥을 생각해본다면 검은 수의 적단이 마리조아에 진입하게 되며 오로성이 마리조아로 복귀하게 되고, 루피 일당은 무사히 에그에드를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